안녕하세요, 김노들입니다. 오늘은 필사를 같이 하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쓰는 필사 노트예요. 한동안 엄청 열심히 쓰다가 약간 멈췄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책 구절들을 이렇게 엄청 많이 적어놨어요. 이게 필사를 하면 좋은 게 아무 생각 없이 글을 따라 쓴다고 생각하면은 좀 소용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이 글이 뭔가 내 손에 직접 타고 나온다라고 생각하면서 필사를 하면 되게 제 문장 자체가 정돈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필사를 했고, 오늘 필사할 책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에요. 뭔가 소설의 매력을 좀 알게 된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선의 삶입니다. 임소라 작가님의 최선의 삶이라는 장편소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읽었고 필사도 한번 했었는데, 필사를 다시 해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이 필사 노트가 이렇게 60 다이어리 형식이어서 저는 병렬 독서를 많이 하는데 책의 순서가 막 섞이지 않고 하나씩 정리할 수 있어서 이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열어서 쓸 정도만 이렇게 뽑아서 순서대로 놔주면은 필사 노트 완성. 펜은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저는 어제 단편 애니메이션 그림 콘티를 그렸거든요. 제가 왜 갑자기 단편 애니메이션을 그리고 있냐면, 원래는 올 초부터 단편 애니메이션을 애니메이터 하는 친구와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원래 만들고 싶었던 단편 영화에 들어가는 애니메이션이어서 그거를 좀 계속 준비를 하다가 단편 영화를 만들지 않게 되면서 그 애니메이션 작업만 계속 남은 거죠. 그래도 우리는 계속 가자, 우리는 멋진 한 편을 완성하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단편 영화 안에서 뚝 떨어져 나온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이 한 편으로서의 이야기가 잘 구축되지 않는 느낌이어서 다시 한번 컨셉을 뒤집어 엎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림 콘티도 다시 그려야 해서 그림 콘티를 다시 그렸습니다, 어제. 근데 이 친구는 멀티가 안 되네, 내가. 근데 이 친구는 제 대학교 동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애니메이션을 이제 공부하면서 애니메이터 일을 하는 친구인데, 제가 대학교 본과가 본 전공이 영상학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과예요. 영상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주전공은 따로 있는데 그 주전공을 같이 한 친구거든요. 근데 저희가 주전공에서도 이렇게 예술 계열이나 영상학과를 좀 희망하는 친구가 없다 보니까 둘이 되게 잘 지냈었어요. 둘이 복수 전공도 같이 시작하고 그 복수 전공 면접이나 이런 준비 같은 것도 같이 하고 이랬었거든요. 우여곡절을 좀 함께 겪었었는데, 그래서 같이 작업하는 게 더 남다른 의미가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는 건 알았는데 그림을 잘 그린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저희가 연락을 한동안 안 하고 지내던 시기가 있었어요. 졸업작품 준비하는 걸 SNS로 보는데 그림을 너무 잘 그린 상태로 갑자기 올리더라고요. 애니메이션도 올리고 수채화도 올리고 스케치도 올리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폭포 밑에서 수련한 장인처럼 갑자기 떡하니 등장해서 그림을 막 올리기 시작해서 졸업을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하려고 1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학원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실력이 정말 눈에 띄게 성장한 느낌이라서 전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안경이 계속 내려가는데 이게 좀 무겁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안경이 2개인데 그 하나를 쓰면 초등학생이 돼버려서
이 안경을 쓰고 해야 돼요. 이걸 해야 그나마 조금 제 나이에 맞는 얼굴인데 그래서 이걸 썼다는 갑자기 생각나는 이야기. 어쨌든 그 친구와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간이 걸리든 어떻게 얼마나 힘들든 이 애니메이션을 완성하자는 게 목표여서 제가 그림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림의 소질은 있어도 뭔가 애니메이션을 만들 정도의 소질은 아닌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많은데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도 주변에 이렇게 좀 같은 비슷한 꿈을 꾸는 친구가 가까이 있다는 게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점점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친한 친구, 학창시절 친구더라도 각자 가는 길이 이렇게 나뉘잖아요. 제 주변에도 이미 직장 다니는 친구들이 되게 많고 자기 스스로 돈 벌고 커리어 쌓고 몇 년 차 되고 이런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 제가 안정적이지 않은 일을 쫓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뭐 당장 내년이 돼도 아무런 소식이 없으면 취업의 길을 걸어야 하나? 그리고 뭔가 제 나이가 취업의 마지노선이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이 시기를 내가 이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했던 적이 최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고민 상담을 했어요. 나 너무 조급하고 뭐 올해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 든다. 라고 말을 했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건방진 소리이긴 해요. 끼케야 2년도 안 해놓고 그런 얘기를 한 게 좀 웃기긴 했는데 그 친구가 한 말이 뭔가 예술이나 창작을 종사하려는 사람들은 모두가 끝까지 가보지 않아서 그냥 안 된다고 어렵다고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되게 와닿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그 친구가 한 말이 자기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그 친구가 봤던 만화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나 봐요. 조조의 만화가 캐릭터의 말. 내가 캐릭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캐릭터를 조각하게 되는 것. 그 캐릭터가 나를 찾아오는 거다. 내가 발버둥 쳐봤자 기다리다 보면 온다. 저는 글을 쓰거나 시나리오를 쓰거나 이야기를 지을 때 뭔가 내가 이 캐릭터를 만들고 이야기를 짓고 써내려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얘기에 따르면 캐릭터와 이야기는 이미 여기에 있고 내가 그 캐릭터와 이야기를 만나게 되는 것 뿐이다 라고 들리더라고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그 조급함을 해결해 주는 얘기였어요. 내가 발버둥 쳐봤자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그냥 버티다 보면은 어느 순간 캐릭터와 이야기를 만나게 된다 라는 말이 오히려 그러니까 너 그렇게 머리 짜내고 조급해 해봤자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의연하고 묵직하고 무던하게 글을 쓰고 만드는 걸 계속해. 그 이야기와 캐릭터를 만나게 됐을 때 부끄럽지 않게 실력을 길러놓고 연습도 많이 해놓고 맞이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술을 꿈꾼다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불안과 불확실성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한데 보통 그걸 재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을 주고 확신을 주는 게 재능이라고 하는데 그 재능임을 확인할 때까지도 믿음과 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능이 없다라는 결론이 무한하지 않고 재능이 없는 사람이 어느 순간 또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재능의 유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개의치하지 않아요. 근데 가끔씩 그런 생각은 들죠. 내가 내는 결과물, 산출물이 그렇게 좋지 않고 뛰어나지 않는데 내가 이 일에 무턱대고 뛰어든 거 아닐까? 그러면 되게 소용없는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곤 했는데 그거를 조금 깬 저만의 좀 마인드 컨트롤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재능이 의심될 때는 저는 그냥 내가 이 일을 하는 거를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정말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요. 용기를 내려면 무모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무모함은 절대 계산과 뭘 했을 때 좋아서 yes, 뭐 했을 때 실패 확률 no, 막 이렇게 맵을 그려가면서 해서는 절대 용기가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끔은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나만의 모토가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내가 이 일을 하는 거는 숙명이다, 내 운명이다 라고 터무니없는 얘기를 저한테 되뇌이거든요. 내가 이 일에 끌리는 거는 내 운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 뭔가 저에 대한 의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같은 게 좀 많이 지워지는 것 같아요. 이 마음가짐을 좀 더 강화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 제가 또 그런 불안함에 시달리면서 맨날 이렇게 찡찡찡찡 거리고 다녔을 때가 있어요. 막 여기 가서 찡찡거리고 엄마한테는 당연히 찡찡대고 엄마께 또 엄마 나 글이 잘 안 써져, 나 글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막 이러면서 또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그때 해주신 말씀이 너가 글을 쓰는 이유가 있지 않겠니? 너가 글을 쓰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들으니까 그 이유를 찾지 못한 상태지만 믿음이 생기는 거죠. 나는 지금 내가 이 글을 쓰려는 이유도 사실 잘 모르겠고 글을 쓰게 된 이 상황도 설명하기 힘들고 글을 쓰는 과정에서 겪는 이런 고통과 아픔 같은 것도 설명이 잘 되지 않는데 분명히 이거는 이유는 나중에 찾을 수 있겠다. 이유는 내가 이걸 끝까지 해냈을 때 언젠가 맞닥뜨리는 순간이 오겠다라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글을 그냥 계속 쓸 수 있을 것만 같고 막혀도 내 글이 너무 미워도 나는 글을 쓰는 이유가 분명 있을 거야. 내가 이걸 놓지 못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걸 계속 되뇌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가 있거든요. 바로 한로로라는 솔로 가수인데 한로로가 이번에 EP를 냈어요. 그저께 냈는데 EP와 함께 소설을 냈거든요. 이렇게 샀습니다. 그리고 다 읽었어요. 짜잔. 자몽살구 클럽이라는 소설과 앨범명도 자몽살구 클럽. 사실 가수가 그 앨범과 함께 소설을 발표하는 게 굉장히 드물잖아요. 거의 없지 않나? 그래서 이 책을 너무 읽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소장으로도 갖고 싶었지만 이거를 처음 살 때 뭔가 그냥 한로로가 쓰는 소설은 뭘까? 라는 궁금증도 있었고 그리고 내심 저는 글에 관심이 많으니까 한로로가 글을 과연 어떻게 쓸까? 하고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근데 잘 썼다? 못 썼다? 라고 하기에는 한로로는 이미 멋진 음악가이고 소설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초반부터 든 생각이 진짜 용기 있다. 진짜 자기 글을 보여준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저는 알거든요. 근데 소설을 써서 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용기 있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본인을 좋아하는 그리고 기대하는 팬들도 있을 거고 어쨌든 자신을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 가운데서 자기의 글을 써서 보여줬다는 거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용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좋은 이야기, 좋은 문장들이 되게 많았지만 그 중에서 조금 엉성하고 조금은 투박한 그런 문장들을 만났을 때 기분이 좀 새로웠어요. 제가 소설을 내고 싶은 입장에서 뭔가 내가 글을 내면 사람들이 한 문장 한 문장 뜯으면서 뭔가 악평을 할 것 같은 두려움이 저는 있거든요.
약간 평가할 것 같고 뭔가 나의 실력을 되게 다 들통나 버릴 것 같고 이런 두려움이 항상 있었는데 이거를 보면서 조금은 엉성하고 조금은 투박한 문장을 만나도 그냥 이 자체로 너무 사랑스럽다, 귀엽다, 소중하다 이런 감상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예상하지 못했던 제 마음이었거든요.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네? 그러면 나도 한번 내 글을 좀 더 과감하게 보여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귀감을 얻었어요. 오히려 더 제가 힘을 받고 용기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짠. 그리고 이거를 다 읽고 앨범을 듣는데 앨범도 그렇고 이 소설도 그렇고 완성은 두 개 다 즐기는 거예요. 여기 안에 주인공들이 연주하고 부르는 노래가 그 앨범에 되게 오래된 헌 음질로 나오거든요. 뭔가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렸던 그 주인공이 노래하고 연주하는 모습이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계속 틀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각자만의 그 머릿속에 이미지랑 장면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이런 기획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느꼈던 게 원래 음악이라는 거는 듣는 이마다 감상이 정말 다르잖아요. 누구는 얕게 흘러가듯 들을 수 있고 누구는 가슴에 훅 박히듯이 감명 깊게 들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소설 안에는 주인공들의 서사랑 감정이랑 내가 느낀 어떠한 여운 같은 게 남아있으니까 노래를 들을 때도 그게 다 이제 적용이 돼서 남다른 깊이로 노래를 들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 소재들이 노래 가사, 노랫말에도 다 녹여 있거든요. 소설을 보지 않은, 소설을 모르는 사람은 흘러들었을 단어들도 저한테는 정말 다르게 다가오는 그 기분이 되게 새롭고 좋았어요. 진짜 최고. 짱. 짱. 되게 용기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여기 작가의 말에도 나와요. 작가의 말이 어떻게 나오냐면 국어국문학과 전공을 제대로 살려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엄청난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러나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라는 두 번째 모토를 되뇌며 책 자몽설국 클럽을 큰맘 먹고 출간했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어쨌든 필사를 진짜 몇 줄 못했는데 저는 필사를 마저 하고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